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우리 조용호 석좌 교수님을 모시고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여러 가지 생활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재판관님께서 헌법재판관이 되니까 어떤 기분이 드셨나요? 이게 보통 일반 사람들은 헌법재판소가 엄청나게 힘이 센 거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많이 하는데, 뭐 대통령도 탄핵하고 뭐 국회가 만든 법도 뭐 바꾸고 이러는데 어떤 기분이 드셨나요, 그러면? 이제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받고 이제 청문회 거쳐서 임명을 받았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무한한 영광이죠. 영광이고 가문의 영광이고 그런 한편으로 역사적인 책임 의식 이런 걸 갖다 보면은 또 두려움도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재판관 6년 복직하는 동안에 항상 신독하는 자세로 그렇게 근무해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재판관이 되시면 그러면 이제 그 퇴근 시간, 출퇴근 시간은 주로 몇 시인가요, 그것도? 그거는 뭐 재판관도 정무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뭐 출근 시간 9시, 오전 9시고 퇴근 시간 6시인데 그 출퇴근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사건 뭐 볼 게 있으면 남아서 더 보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보고서나 연구원들 보고서나 뭐 기록을 싸들고 집에 가서도 보고 경우에 따라서는 또 주말에도 보고 출퇴근 시간은 뭐 그렇게 구애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부분 그 헌법재판 사건들이 주로 어떤 게 있어요? 위헌법률 심판도 있고 뭐 헌법소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네. 많은데 주로 어떤 사건이 많이 오나요? 우리 그러면? 이제 헌법재판소의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위헌법률 심판 사건, 헌법소원 심판 사건, 정당해산 심판 사건, 탄핵 심판 사건, 권한쟁의 심판 사건 5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이제 흔하고 또 국민들이 자주 많이 이용하는 것이 헌법소원 심판 사건입니다. 이제 뭐 전체 건수 중에 거의 아마 90% 이상이 그 헌법소원 심판 사건입니다. 그럼 헌법소원 사건 심판이 오면 그거를 개인 그 재판관님마다 하나씩 뭐 배당이 오는 식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처리하나요? 그렇습니다. 이 헌법소원 사건뿐만 아니라 위헌법률 사건, 나머지 그 헌법재판소의 이 권한에 들어가는 사건들은 오는 대로 이 전자 그 분류기인가요? 그거에 뭐 의해서 뺑뺑이 돌리는 것처럼? 예, 그렇게 주심을 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전체적으로 다 공평하게 배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일은 그 헌법소원 사건 같은 경우는 일이 쉬운가요? 어려운 거예요? 이 처리하는 게? 예. 헌법소 사건도 이제 저희 사건의 상당수가 상습적이랄까 계속해서 동일한 사건을 무슨 말이에요 그게? 어떤 특정 그 청구인들의 경우 동일한 사건을 헌재에서 심판할 사건이 아니다 또는 뭐 청구 기관이 지났다 뭐 여러 가지 적법 요건이 결여되어 있다는 이유로 각하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해가지고 되지도 않는 거를 그런 사건들이 참 많습니다. 뭐 그런 건 이제 간단히 처리하는데 나머지 헌법소원 사건은 하나하나가 국민 청구인으로서는 자기 개인의 기본권, 뭐 재산 이런 것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 건 한 건 소홀히 할 수 없는 사건들이죠. 그러면 그 위헌법률 사건도 많이 심판 이것도 많이 하셨어요? 위헌법률 심판 사건은 이제 법원에서 당사자의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위헌법률 제청을 해줘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올 때 이제 저희들이 그게 이제 재판의 전제성이 있는지 여부부터 심사해서 그게 통과되면 이제 본안에 들어가서 본질적인 문제를 검토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그 위헌법률 심판 같은 걸 하면 그 국회에서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위헌도 있고 헌법 프로젝트 이런 거 많은데 그럼 그 당시에 하시면서 그런 게 사건이 많았었나요? 그런 하셨던 사건? 저희들이 많이 했죠. 특히 이제 곧바로 위헌 선언하는 경우도 있고 위헌 선언했을 때 이제 효력의 소급표랄지 사회 혼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래에 한해서 이제 입법부로 하여금 언제까지 고치도록 개정하도록 하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또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거는 이 입법부가 열심히 합니다만은 뭐 잘 아시다시피 그 입법 절차랄지 이런 것이 좀 아직도 국민들이 요구하는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정부 입법 같은 경우 또는 의원 입법 같은 경우 이게 어떤 구체적인 사회 사건이나 어떤 사태가 발생하면은 거기에 즉흥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그런 법률들이 양산되다 보니까 이게 법률 일반 이론이나 기초 이론에 안 맞는 그런 법률 조항들이 흔히 있습니다. 그런 거는
역시 헌재에서 걸러줘야 입법도 제대로 하고 그런 차원에서 헌재에서 우연법률 심사를 권한을 헌재에다 줬고 또 그에 따라서 또 국회에서 다시 입법을 개정을 한달지 뭐 폐기를 한달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거 논의를 하려면 재판관들 분들께서 토론이랑 뭐 논의 이런 것도 많이 하시나요? 실제 그렇습니다. 그 이제 심의하실 때? 저희들이 매주 목요일이 헌법재판소 기일인데 첫째 주 목요일하고 셋째 주 목요일이 이제 평의를 합니다. 그건 구체적인 사건 가지고 이제 재판관들이 토론을 하고 또 결론을 내리는 과정이죠. 두 번째 주 목요일은 어떤 특정한 사건, 국민적인 관심 있는 사건이랄지 중요한 사건 이런 거 이제 공개 변론을 합니다. 법정에서. 그런 공개 마지막- 변론이니까 9분 다 그렇습니다. 예. 평의도 물론 9명 다 그러니까, 예. 하고요. 또 이제 마지막 넷째 주는 이제 지난달이든 총전 평의에서 마친 결론에 따라서 결정문 작성을 이제 결정문 송고를 합니다. 그러면 논의할 때 뭐 이렇게 얼굴 붉히고 뭐 싸우고 이런 일은 거의 없네. 그게. 뭐 점잖게 토론하고 평의하기 때문에 얼굴 붉히고 뭐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또 경로를 벌이다 보면은 뭐 얼굴이 붉어지는 일도 있고 그러긴 합니다. 그러면 그 재판관님 분들께서는 식사는 점심은 같이 하시나 아니면 따로 하시나 어떤 뭐 같이 할 때도 있고요. 특히 이제 평의에 있거나 뭐 변론 또 선고 있는 날은 주로 구내식당에서 같이 하고 그 외에는 뭐 같이 할 때도 있고 또 따로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재판관 하시면 워낙 바쁘시니까 그 운동 같은 건 그때 하실 수 있나요 그때? 6년 그러니까 동안이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주말에 뭐 대모산이나 우면산 뭐 여기 아차산 이렇게 한 2~3시간 혼자 또는 친구하고 같이 산행을 하거나 뭐 또 퇴근하고 저녁 식사 후에 간단히 뭐 1시간 정도 산보를 한달지 뭐 이런 식으로 건강 관리하고 있습니다. 별로 재판관 생활이 별로 재미가 없어 보이긴 하는데 그 예전에 그 유명한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 하셨잖아요. 예. 그건 할 때는 뭐 이렇게 사람들 앞에 데모도 많이 하고 이래갖고 그 당시에는 또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그때는? 이제 대통령 탄핵 사건은 뭐 국가적 불행인데 그 사건 때 워낙 이제 국민적인 관심도 크고 또 그런 만큼 심리적인 압박도 컸고 또 저희 재판관들이라는 것이 판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본인이 혼자 고민하고 번민하고 또 결론을 내려야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누구하고 상의할 수도 없고 물론 이제 재판관들끼리 평의 시간에 이제 같이 평의는 합니다만은 그런 심리적인 부담감이 컸고 그 전에 그 1년 전에 이제 또 통진당 해산 결정도 있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사건이 우리 재판관 근무하는 동안에 경험했다는 것이 글쎄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하여튼 좀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참 뭐 일반 사람들은 그 헌법재판관이 대단하다 느낀 게 아마 그런 사건 때문에 아마 뭐 그런 거 네. 같긴 할 텐데 이제 거의 이제 그 마지막으로 이제 판사도 해보시고 헌법재판관도 이제 해보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뭐 다시 태어나면 이 직업을 하겠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하시겠나요 그러면? 근데 저는 뭐 다른 특별한 뭐 재주도 없고 또 한 30여 년, 36년 법관 내진 재판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저한테 적성에 가장 맞고 다시 태어난다 해도 다시 고시 공부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다시 이 길을 걷고 싶은 생각입니다. 예, 그럼 진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네. 보는 사람이 주로 학생들이니까 예. 그 학생들에게 뭐 도움이 될 내용, 뭐 고시 공부를 한다거나 아니면 인생을 살다거나 할 때 뭐 도움될 만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편하게 그냥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특히 이제 법학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역시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기본에 충실해야 됩니다. 역시 기본서에 충실해야 되고 또 특히 법학 공부하는 학생들은 리걸 마인드 형성하는데 계속 훈련을 해야 되고 이게 판례 한두 개 외운다고 해가지고 앞으로 법조인으로서 제대로 기능하느냐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늘 기본에 충실하라는 거. 그리고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뭐 기본적인 덕목이 있습니다만은 뭐 책임감이 있어야 되고 또 성실해야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 어려운 난제를 해결해야 될 때 용기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저는 늘 후배 법조인들한테 강조하는 것이 뭐 지역이든 이념이든 학연이든 뭐 빈부 신분 이런 걸 떠난 균형 감각을 갖추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법조인으로서는 법조인이 이 인간을 다루는 학문이나 또는 그런 직역이다 보니까
인간에 대한 이해를 깊이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걸 개인이 직접 경험할 수는 없고 결국은 독서를 통해서 간접 경험할 수밖에 없는데 요즘 인문학 열풍이 일고 있습니다만 특히 법전일수록 문, 사, 철, 문학, 역사, 철학 이런 데 대한 깊은 또 폭넓은 독서를 통해서 개인 소양 내지는 인문학적 소양을 넓힘으로써 인간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해야 앞으로 그 법조 직역에서 좀 더 유능한 법조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아니 뭐 되게 바쁘신데 시간 내셔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